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 베개와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곳이 있다고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독특한 관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절을 하고 그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고기를 먹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일본의 가장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전통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외부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비밀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 베개와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곳이 있다고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드는 독특한 관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절을 하고 그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고기를 먹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일본의 가장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전통을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외부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비밀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실제 사람에게가 아니라 허구의 캐릭터에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 현상을 와이프이즘이라고 하며 애니메이션, 만화 또는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와의 강한 감정적 유대를 반영합니다. 와이프라는 용어는 영어 단어 아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연결은 종종 실물 크기의 바디 필로우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 베개는 일반적으로 약 150cm 곱하기 50cm 크기로 사랑받는 캐릭터의 인쇄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건일 뿐만 아니라 깊은 애정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와이프 베개는 부드러운 면이나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커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부 현대 버전은 음성 기능, 온도 조절 또는 미세한 향기를 제공하여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창출합니다. 와이프이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감은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와이프와 대화하고 포옹하며 여행을 함께 가고 그들의 연결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열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와이프이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감정적 유대에 기반한 일종의 파라소셜 애착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많은 독특한 서브컬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가장 특별한 요리 창작물, 여러분의 음식 정의에 도전할 수 있는 요리들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이 기이한 미식 여행을 준비되셨나요? 사람들이 일본 요리를 생각할 때 그들은 종종 즉시 새우시, 라멘 또는 튀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요리 너머에는 대담하고 놀라운 다양한 맛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바사시와 나토와 같은 일부 요리는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사시, 즉 생말고기는 규슈 지역에서 진미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간장, 생강, 양파와 함께 즐깁니다.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요리는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조심스럽게 준비되어 일본 미식의 독특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다음은 나토입니다. 강한 향과 끈적끈적한 질감으로 유명한 발효된 콩 요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맛이 압도적이라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깁니다. 단백질, 비타민 및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나토는 전통적인 요리일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건강 효능으로도 유명합니다. 정교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게가 꼭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경험입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과 풍부한 바다의 단맛을 지닌 이 진미는 미식가들에게 높이 평가되지만 그 외관은 일부에게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는 비전통적이지만 일본 요리의 본질을 깊이 담고 있으며 요리의 창의성이 자연과 진정한 맛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전통에 관해서는 일본을 탐험하는 여정에서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롭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까요? 일본 역사 속에 숨겨진 후쿠로 구조 인형은 행운, 번영,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이 수제 인형은 에도 시대인 1630년경에 처음 등장했으며 7명의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사원에서 흔히 발견되며 종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어진 이 인형은 단순한 장식 아이템이 아니라 일본의 깊은 영적 전통을 구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인형 제작 기술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과 자주 비교되지만 후쿠로 구조는 훨씬 더 큰 문화적 및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다른 아시아의 중첩 인형들은 각기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일본 버전은 영적 신념과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인형들은 새해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가오는 해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외부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일본의 풍부한 예술 유산을 증명하며 전 세계의 민속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 권력, 그리고 신비가 어둠 속에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일본의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조직 중 하나인 야쿠자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악명 높은 범죄 집단인 야쿠자는 에도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유랑 상인과 도박꾼과 같은 주변 집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파벌이 법의 범위를 넘어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그룹은 밀수, 강탈, 그리고 암시장 거래와 같은 불법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다른 그룹은 점차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건설, 유흥산업 및 미디어 산업에서 사업을 설립했습니다. 야쿠자의 구조는 엄격한 계층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사무라이의 정신을 반영하고 충성과 존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어 계급 내에서의 규율을 보장합니다. 상징적인 전신 문신은 단순한 명예의 표시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상징하며 일본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전사정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일부 야쿠자 파벌은 합법적인 사업에 참여하여 현대 사회에 적응했지만 많은 다른 파벌은 여전히 지하 경제 내에서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질서와 규율로 유명한 국가에서 권력과 전통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숨겨진 세계를 품고 있는 흥미로운 역사를 반영합니다. 이 대조는 고대 관습이 현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일본 사회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와 일본의 매혹적인 전통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발견의 여정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많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도쿄의 분주한 거리 한가운데에 숨겨진 진정한 독특한 휴양지, 동물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로운 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가 처음 유행을 일으켰지만 일본은 이제 고슴도치, 붉은 판다, 올빼미, 심지어 카피바라를 위한 공간으로 이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일부 카페는 손님들이 펭귄, 캥거루, 또는 파충류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시설은 제한된 아파트 공간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동물 카페는 일본의 도시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 내에서 고객들은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차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신중하게 규제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쿄가 이 트렌드를 선도했지만 오사카, 교토, 나고야도 이 개념을 수용하여 거북이, 염소, 심지어 펭귄과 같은 동물들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는 단순한 새로운 목적지가 아니라 일본 사회 내에서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개인 공간과 사생활이 매우 중요한 문화에서 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어 없이도 네 발 달린 친구들의 따뜻한 존재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 들어본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기이하거나 매혹적인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일본의 광고 산업은 대담하고 비전통적이며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는 접근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2017년에 일본 국수 브랜드인 닌의 광고는 강렬한 대중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광고는 아프리카 마을 사람이 국수를 먹은 후 눈에 띄게 강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유머러스한 과장으로 보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를 단순화하고 문화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반발은 일본과 서구 광고 접근 방식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문화적 민감성이 종종 더 큰 고려를 받는 곳입니다. 2018년에 유명한 일본 감독 시온 소노는 전통적인 경계를 모두 허물며 굿즈를 위한 매우 예술적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방송되지는 않았지만 이 광고는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를 열정과 자유에 대담한 예술적 표현으로 찬양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충격적인 광고는 강력한 창의적 표현의 형태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전략인가요? 일본의 독특한 광고 스타일은 규범에 도전하며 예술, 문화, 논란을 결합하여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신적인 발상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지나치게 과장된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나라에서 공공 쓰레기통은 도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놀랍게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교토, 오사카와 같은 도시들은 놀라운 수준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 적절하게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개인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반영합니다. 청결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특히 신토 신앙에서 깊은 문화적 및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서 순수함은 삶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신토 신사에 들어갈 때 방문객들은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손을 씻고 입을 헹구는 의식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점차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청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장소를 감시하는 전담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도시 관리 전략이 아니라 질서와 조직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로 여겨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확성과 질서에 대한 열정은 청결을 넘어 훨씬 더 넓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기술의 경이로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도쿄와 같은 인구 밀집 도시에서 공간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일본의 자동화된 주차 시스템은 도시 혼잡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주차장에서 빈 자리를 찾기 위해 빙글빙글 도는 대신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진입 지점에 위치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 로봇 팔과 센서가 차량을 들어 올리고 정교한 수직 적재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설계 덕분에 자동화된 주차 시설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973년에 오사카에서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일본에는 약 140만 개의 자동화된 주차 공간이 있었으며 이는 국가의 총 주차 시설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고밀도 도시 지역에서 유용하며 이곳의 모든 평방미터는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부 주차 시스템은 고층 건물에 통합되어 수십 대의 차량을 수용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이 기술의 놀라운 정밀성과 효율성은 일본의 공간 최적화 및 도시 생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주차가 일본 혁신의 인상적인 사례라면 일본의 자판기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경이로움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자판기는 단순한 간식 자판기가 아니라 혁신과 첨단 기술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뜨거운 라멘, 스키야키, 구운 고기, 신선한 해산물, 심지어 요리 지침이 포함된 살아있는 게까지 이러한 자판기는 도시 생활의 빠른 리듬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뜨거운 식사, 차가운 디저트, 신선하게 내린 커피 등 사람들은 언제든지 좋아하는 간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심에서는 일부 고급 자판기가 새우시, 튀김, 돈카츠를 제공하며 편리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차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500만 개 이상의 자판기가 퍼져 있는 일본은 이를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통합했습니다. 이 자판기는 음식뿐만 아니라 배터리, 심카드, 신선한 꽃까지 제공하여 효율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도쿄와 같은 분주한 도시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일상생활을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판기는 일본의 활기찬 요리 풍경의 작은 일면에 불과하며 전통과 기술이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된 곳입니다. 일본이 혁신을 계속하고 경계를 허물면서 편리함을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음식, 생활 방식, 현대 생활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스모 아기 울음 대회는 수세기 전통으로 아기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관습은 전통 민속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기가 더 크게 울수록 불행을 쫓아내는 힘이 더 강하다고 여겨져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보장합니다. 이 축제는 일본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열리며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사원에서 열립니다. 의식의 중심에는 스모 선수들이 아기를 부드럽게 안고 박수치거나 웃긴 표정을 지으며 아기가 울도록 유도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단순히 활력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를 넘어 이 행사는 가족, 스모 선수, 관중들이 함께 모여 잊지 못할 순간을 나누며 축제를 활기찬 축제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일본이 고대 전통을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로 웃음과 공유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독특한 축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전통과 요리 예술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융합된 일본 라멘 축제의 창의적이고 풍미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라멘 축제는 단순한 요리 이벤트가 아니라 전통과 면 요리의 예술성을 기르는 활기찬 문화 축제입니다. 매년 이 축제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음식 애호가를 끌어모으며
각 지역의 독특한 맛을 지닌 다양한 라멘 요리를 맛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사카 라멘 엑스포와 하카타 라멘 축제와 같은 주요 이벤트는 일본 요리에 풍부하고 다양한 세계에 몰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느리게 끓인 돼지뼈 육수로 만든 진한 돈코츠 라멘부터 정제된 바닷소금으로 양념한 섬세한 맛의 시오 라멘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셰프들은 독창성의 경계를 계속해서 넓히며 버터를 곁들인 참치, 매운 된장, 심지어 트러플 오일과 같은 독특한 재료를 접목합니다. 그들은 또한 채식 및 비건 친화적인 옵션을 포함한 현대적인 변형을 도입합니다. 각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본 요리 문화의 세심한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 정신을 반영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전통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라멘 애호가들이 모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문화, 아이콘인 요리를 즐깁니다. 일본의 요리 전통에 관해서는 방문객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독특한 식사 관습이 있습니다.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간단한 제스처입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세그먼트에서 그것을 밝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면을 소리내어 먹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표시입니다. 많은 서구 문화에서는 식사 중 소음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소리내어 면을 먹는 것이 요리색에 보내는 칭찬으로 여겨집니다. 소리가 클수록 더 큰 즐거움을 나타내며 맛있다는 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를 넘어 이 관습은 실용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을 슬러프하면 국물에 공기가 들어가며 맛을 향상시키고 면이 더 빨리 식어 먹기 쉽게 만듭니다. 이 관습은 라멘, 우동, 소바와 같은 전통 요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서양 스타일의 파스타 요리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답은 각 문화가 역사와 지역 식사 습관에 따라 음식 맛을 즐기는 자신만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통은 현대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여 일부는 이를 면 괴롭힘이라고 부르며 점점 글로벌화되는 세상에서의 예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국제 방문객과 일본 현지인들조차도 예의의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본인에게 슬러핑은 식사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요리와 함께하는 기쁨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이 전통은 일본이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자연과의 깊은 연결은 더 많은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 이를 밝혀보겠습니다. 나가노 현의 눈 덮인 산들 속 깊은 곳에 마법 같은 겨울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생눈 원숭이들이 얼음 추위 속에서 뜨거운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알프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 지능적인 생물들은 미네랄이 풍부한 지옥 계곡 원숭이 공원의 물속에서 따뜻함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영장류와 달리 이들은 자연 온천에서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며 눈송이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가운데 반쯤 감은 눈으로 평화롭고 매혹적인 모습을 연출하여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은 눈 원숭이들의 뛰어난 지능과 생존 본능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일본의 자연 온천을 이용하여 혹독한 겨울을 견딥니다. 지옥 계곡은 강렬한 지열 활동으로 유명하며 자연과 야생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원숭이들이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긴 하루를 보낸 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온천에 들어가는 전통인 일본의 온천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 드문 광경은 일본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깊은 조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자연의 선물을 감사히 여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눈 원숭이들이 자연 온천에서 따뜻함을 찾는 동안 인간들은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 이러한 매혹적인 전통을 밝혀보겠습니다. 일본의 캡슐 호텔은 작고 예산 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숙박 경험을 제공하여 전 세계 여행객들을 점점 더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면 공간은 단일 침대보다 크지 않으며 밀폐된 포드처럼 디자인되어 있으며 텔레비전, 에어컨, 독서 등 충전 포트와 같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면 캡슐은 행렬로 쌓여 있으며 작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각 포드는 내려지는 커튼이나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샤워 공간,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와 같은 공유 시설은 고급 기숙사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부 캡슐 호텔은 사우나, 공용 욕탕, 휴식 공간과 같은 프리미엄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50개에서 700개의 수면 포드를 수용할 수 있는 많은 캡슐 호텔은 원래 남성 전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전용 구역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또한 유카타, 전통 가운, 실내 슬리퍼, 개인 물품을 위한 안전한 사물함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에 숙박하는 비용은 하룻밤에 $20에서 $36로 비즈니스 여행자, 마지막 기차를 놓친 사람들 또는 예산을 고려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단순히 편리하고 저렴한 해결책을 넘어 캡슐 호텔은 공간 최적화와 도시 생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일본의 독창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호텔들은 그들의 기발한 디자인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에 대한 많은 일반적인 믿음이 사실은 신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밝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할 때 그들은 종종 애니메이션, 만화, 스시, 그리고 정중한 절의 의식을 떠올립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이미지이지만 이 깊이 있는 다양한 문화를 단지 표면적으로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문화 경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상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코스프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트렌드의 발상지이지만 모든 사람이 열렬한 팬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본인이 애니메이션에 집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이 축구에 집착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일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것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시는 어떨까요? 스시는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본 요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모든 사람이 이를 자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기에 비해 많은 일본인들은 라멘, 카레 라이스 또는 야키토리와 같은 뜨거운 요리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싫어하기도 하며 모든 미국인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애니메이션과 스시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면 이 매혹적인 나라는 무엇으로 형성될까요? 숨겨진 문화 보물과 덜 알려진 전통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알림을 켜면 다음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